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인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지역구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현역인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인데다 중진 물갈이 요구가 거세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주말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용철 공인회계사도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양기련 제주대 교수,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굳혔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출마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박희수 전 의장과 강창일 의원이나 박원철 위원장이 맞붙고 한국당에서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구자헌 위원장,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 3명이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걸러진다 해도 최소 6명이 본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인 오영훈 의원과 위성권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는 출마 예상자만 거론될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는 17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1월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되면 후보군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가 학술 용역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 보고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학술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국가사업을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건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했습니다. 곶자왈 일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의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주민 협의가 결여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제시한 보완 요구 사항은 13개. 사업자 측은 민오름과 이어지는 생태축을 유지하고 동물별 적정 사육 면적을 다시 산출했다며 보완 사항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 주민과 람사르 습지 지역위원회와의 상생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사업자 측이 보완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승인을 위해 재해 영향성 평가를 제외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자가 한 번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이행 계획서를 작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과 거짓이 드러난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 찬성 측 주민들은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한다며 반대위 때문에 마을이 망가질 수 없다며 반대 대책위 자진 해산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마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마을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주민과의 찬반 갈등은 격화되고 있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도의 5대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40% 많지만 CCTV 증가율은 가장 낮았고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증가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감염병, 교통사고도 2, 3등급에 그쳤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좀채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상인 거래가 끊기자 산지 유통센터로 반입량이 늘면서 일부 유통센터에서는 농가 출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감귤 수확을 서두르고 있지만 판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5kg 한 상자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지면서 상인들이 거래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상인들이 계속 살아다니는데 상인들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연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인들과의 직거래가 크게 줄면서 농협을 통해 경매에 붙여지는 산지 유통센터로의 출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된 노지감귤 대부분이 유통센터로 몰리면서 일부 유통센터에서는 반입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물량보다 많은 감귤이 유통센터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장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에는 장기 재고 및 상품성 부진으로 인한 감귤 가격 불안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세가 좋지 않은 데다 경매로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상황. 특히 올해 감귤은 크기가 작은 소가 비율이 많다 보니 비상품 출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가 비율이 원래 많은데요. 일정한 예를 들어서 45mm 이하는 산지에서 어떤 가공용으로 이렇게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더 가격이 하락한다면 또 어떤 산지에서 이제 수매를 한다든가. 연이은 태풍에 감귤 품질이 떨어진 데다 가격 하락에 출하 적체까지 빚어지면서 감귤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마을제주협의회는 내년도 마늘 수매 단가를 1kg에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 낮게 결정했습니다. 또 판매 가격이 계약 단가보다 높으면 농민에게 돌려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농협과 농민이 절반씩 부담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관 중인 마늘 6,000톤에 대해 정부가 1kg에 3,200원에 수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초가집을 고칠 때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고쳐야 하는데요. 절차가 오래 걸리고 현대식 개보수로는 허가가 잘 안 나다 보니 불법 건축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민박으로 운영하는 초가 입구에 새 창틀을 단 송정숙 씨. 비바람이 불 때면 집 안으로 들이쳐 보수공사를 했는데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바람 때문에 이거 안 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비가 다 스며들고 집 망가지고. 성읍 민속마을의 전통 초가집은 모두 770여 채. 1984년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상 변경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초가집만 44채. 대부분 창틀을 달거나 판매용 창고 시설을 허가 없이 지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 2명은 재산권 침해라며 명령 이행을 거부하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과거에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주민들은 또 아주 나이가 또 드신 분들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불법 건축이 잇따르자 마을 안 모든 초가집과 시설물에 대해 실측 조사에 나섰습니다. 35년 전 시설과 비교해 허가 없이 고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남 장흥군은 플라스틱 일색인 생활용품을 나무 소재로 바꾸는 목재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뒷산에서 자라던 백합나무 기둥 속을 파내고 필요한 길이로 자릅니다.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색이 다른 호두나무와 느릅나무를 이어붙여 멋을 낸 뒤 스테인레스 용기를 끼워 조립합니다. 텀블러 외부 플라스틱 재질을 나무로 대신한 나무 텀블러입니다. 편백나무 숲을 잘 가꿔 짭짤한 재미를 본 장흥군이 나무 텀블러 제작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목재 산업을 접목한 건데 올해 제작한 2,000개의 나무 텀블러가 완판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활 소비재 용품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그 컵 종류라고요. 나무 텀블러와 제작 공정은 특허 출원 심사를 앞두고 있고 디자인은 이미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군이 만들어낸 나무 소재 용품은 50여 가지. 나무 상패와 명패 등 여느 사무실에서나 흔히 쓰는 물품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어지면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나무를 활용한 일상용품의 제작 공정과 비용을 더 줄인 뒤 민간에 목재 산업화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고기압 가장 잘해 들면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대기질이 회복되겠습니다. 어제는 낮 동안 포근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한낮에 10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무려 7도나 내려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3도, 북부와 남부가 11도, 동부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8도, 북부와 서부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9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m로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강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39살 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친구의 부인인 배 씨에게 필로폰 4g을 구입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은 어제부터 도교육청에서 시간제 전환과 관련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내 일부 학교가 내년부터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해 채용 공고에 나섰다며 도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도내 모든 학교에 시간제 전환을 일률적으로 지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의 시간제 전환은 교육청의 권장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주 넙치 양식 산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동안 2,098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제주 넙치 양식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양식 사업에 1,400여억 원, 식품안전 양식 사업에 500여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일본 위주로 이뤄지는 수출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생산재 표시제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8명이며 본인이나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서귀포시와 읍면동에 배치돼 다음 달 2일부터 4주 동안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되며 하루 일당은 8만 원이 지급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00여 명이 벽보와 전단 948만 건을 수거해 보상비 9,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참여할 수 있는데 불법 광고물 한 장에 최대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어항 건설과 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30억 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과 어항 개조 공사 사업 등 14개 어항 대상 7개 사업에 대해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어항 건설 사업은 지방어항의 복합어항 개발 사업과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